여러분, 지금 이 순간, 방금 전에 뭘 하려고 했는지 까먹은 적 있으신가요? 냉장고 앞에 섰는데 뭘 꺼내려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거나 분명 어디 뒀는데 열쇠가 어디 갔는지 찾지 못하거나 아니면 아는 사람 이름이 딱 입까지 나왔는데 생각이 안 나서 답답했던 경험 말이죠. 대부분은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알려드릴 내용을 들으시면 충격 받으실 겁니다. 기억력 저하의 진짜 원인은 나이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입속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잇몸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작은 전쟁이 여러분의 뇌를 공격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만난 58세 김영수 씨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중견 기업의 임원이셨는데 회의 중에 자꾸 말을 잊어버리고 직원 이름도 헷갈려 하셔서 결국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희망 메디컬 센터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놀랍게도 뇌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치과 검진 결과에서 만성 치주염이 발견됐고 그게 바로 기억력 저하의 시발점이었던 겁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김영수 씨처럼 잃어버린 기억력을 되찾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건망증, 사실 그 시작은 뇌 안에 아주 미세한 염증입니다. 기억력이라는 건 단순히 머리를 많이 쓴다고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세포가 얼마나 깨끗하고 맑게 작동하느냐, 그게 핵심입니다. 뇌세포는 하루 종일 온갖 자극과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활성산소라는 세포를 공격하는 물질, 그리고 염증을 일으키는 각종 독소들이 끊임없이 뇌를 괴롭힙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뇌는 매일매일 보이지 않는 전쟁터 속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시작점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여러분의 입안, 바로 잇몸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잇몸 사이에 염증이 생기면 그 속에 있는 세균들이 혈관을 타고 그대로 뇌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에이, 설마 입에서 뇌로 세균이 간다고요? 네, 실제로 가능합니다. 그것도 생각보다 훨씬 쉽게 일어납니다. 우리 뇌에는 혈뇌 장벽이라는 특별한 보호막이 있습니다. 이건 뇌를 지키는 성벽 같은 건데 해로운 물질들이 뇌로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염증이 심해지면 이 성벽에 금이 가고 구멍이 뚫린다는 겁니다. 그 틈으로 세균과 독소가 스며들어가죠. 그래서 요즘 치매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가장 주목하는 게 바로 구강세균입니다. 입속 세균이 늘어나면 뇌 속에서도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력을 담당하는 뇌회로를 조금씩 손상시킵니다. 실제로 2019년 미국의 한 연구팀이 알츠하이머 환자들의 뇌를 조사했더니 치주염을 일으키는 특정 세균이 뇌 조직에서 발견됐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치매 예방에 첫걸음을 양치라고 말씀드립니다. 비타민을 챙기기 전에 양치부터 제대로 하라는 말이 단순한 농담이 아닙니다. 하지만 단순히 양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입이 자주 마르고 코 대신 입으로 숨을 쉬는 분들, 그게 바로 염증의 지름길입니다. 왜냐하면 입이 마르면 침 속에 들어있는 항균 성분이 사라지고 좋은 세균이 줄어들면서 나쁜 세균이 활개를 치기 때문입니다. 침이라는 게 단순히 음식을 삼키기 위한 게 아닙니다. 침 속에는 면역 물질이 가득 들어 있어서 입속을 계속 소독하고 청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입이 마르면 이 자연 소독제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물을 자주 마시고 입안을 자주 헹구는 습관이 뇌 건강에도 직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물을 지나치게 많이 마시면 피 속의 염분 농도가 너무 묽어져서 오히려 문제가 생깁니다.
세포가 부풀어 오르고 뇌가 둔해지면서 기억력 저하나 어지러움, 피로 같은 전아트륨 증상이 올 수 있으니까 적당량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물 2리터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만성염증은 우리 몸 모든 병의 뿌리입니다. 당뇨, 고혈압, 관절염, 그리고 치매까지 이 네 가지 질환이 모두 혈관에 염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혈관이 붓고 좁아지면 피가 제대로 흐르지 못합니다. 피가 안 통하면 산소와 영양분이 뇌로 충분히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럼 뇌세포가 말 그대로 굶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력 저하의 진짜 원인은 뇌의 굶주림입니다. 밥은 매일 먹어도 정작 뇌는 굶고 있는 상태인 거죠. 뇌는 우리 몸 전체 에너지의 20%를 쓰는 대식가입니다. 그런데 피가 탁하고 혈관이 막히면 그 연료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45세 박민정 씨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평소 건강검진에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특별한 증상이 없어서 방치했습니다. 그런데 40대 중반부터 갑자기 기억력이 떨어지고 업무 집중도가 확 낮아졌습니다. 새로운 맘병원에서 혈관 검사를 받았더니 혈관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15년이나 많았습니다. 혈관이 탁하고 좁아져서 뇌로 가는 혈류량이 정상인의 70%밖에 안 됐던 겁니다. 이분은 식단 조절과 운동, 그리고 제가 오늘 알려드릴 영양소들을 3개월간 꾸준히 챙기면서 혈관 상태가 개선됐고 기억력도 눈에 띄게 회복됐습니다. 그럼 이 막힌 혈관을 어떻게 뚫을 수 있을까요? 바로 항산화 음식과 건강한 오일입니다. 블루베리, 아몬드, 올리브 오일, 등푸른 생선, 이런 것들이 다 혈관을 닦아주는 음식입니다. 특히 올리브 오일은 염증을 줄이고 뇌세포막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신호 전달 속도를 빠르게 합니다. 기름은 살찐다고 피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그게 오히려 뇌에는 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뇌의 60%가 지방으로 되어 있거든요. 좋은 지방은 뇌의 윤활유입니다. 자동차 엔진에 좋은 엔진 오일을 넣어야 부드럽게 돌아가듯이 뇌도 좋은 기름이 있어야 제대로 작동합니다. 뇌가 잘 돌아가려면 세 가지가 꼭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하나는 좋은 지방, 즉 뇌를 부드럽게 움직여주는 기름이고, 하나는 전해질, 쉽게 말해 몸속 물의 균형을 지켜주는 미네랄 성분이며, 마지막은 산소, 혈류를 따라 뇌에 공급되는 생명 에너지입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뇌는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주는 게 바로 비타민입니다. 왜 달걀보다 비타민을 추천하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달걀 속의 콜린이라는 성분도 물론 중요합니다. 콜린은 기억력에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타민 B군이 없으면 이 콜린이 뇌로 제대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특히 비타민 B3, 전문 용어로는 니아시나마이드라고 부르는 이 성분은 뇌세포의 에너지 공장을 돌리는 핵심 연료입니다. 이것이 부족하면 집중력, 기억력, 감정 조절이 전부 흔들립니다. 또 비타민 B도 엄청나게 중요한데요. 이건 신경을 감싸는 전선의 절연체 역할을 합니다. 전기 코드를 보면 구리선 주위에 플라스틱, 절연체가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게 없으면 전기가 새버립니다. 뇌의 신경도 마찬가지입니다. B가 부족하면 신경 신호가 새어나가고 흐릿해집니다. 즉, 기억력 감퇴의 시작은 비타민 부족이 아니라 전기 신호 손실인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 나이가 들면 위장의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하루 한 알 멀티비타민이 필요합니다. 너무 고함량 제품보다는 B군이 균형 있게 들어간 활성형 멀티비타민을 추천합니다. 활성형이란 우리 몸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진 비타민을 말합니다. 일반 합성 비타민은
몸속에서 한 번 변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활성형은 그 과정 없이 바로 흡수됩니다. 이 한 알이 하루 종일 여러분의 뇌 엔진을 깨워줄 겁니다. 지금까지 뇌를 살리는 법을 봤다면 이제는 뇌를 비우는 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비운다는 건 하루 종일 머리에 쌓인 정보와 찌꺼기를 정리한다는 뜻입니다. 기억력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정리 작업을 제대로 못하고 다음 날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컴퓨터도 임시 파일이 쌓이면 느려지잖아요.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종일 일하면서 쌓이는 이 작업 파일을 정리해주는 시간이 바로 잠입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 뇌세포들이 살짝 줄어듭니다. 그러면 세포와 세포 사이의 공간이 벌어지면서 뇌척수액이라는 맑은 액체가 흘러 들어갑니다. 이 액체가 낡은 단백질 찌꺼기를 쓸어서 밖으로 내보냅니다. 특히 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단백질인데 이게 바로 알츠하이머 치매의 핵심 원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제대로 잠을 안 잔다는 겁니다. 몸은 침대에 누워 있어도 뇌는 계속 야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뇌척수액이 흐를 틈이 없어서 청소를 못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다음날 아침 머리가 무겁고 기억이 잘 안 나는 증상입니다. 자연스럽게 깊은 잠을 자려면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저녁 식사는 가볍게 드세요. 배가 부르면 소화하느라 뇌가 쉬지 못합니다. 조명은 최대한 낮추세요. 밝은 빛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막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세요. 체온이 살짝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잠이 잘 옵니다. 그래서 자기 전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핸드폰은 침대에서 최소 1m 이상 멀리 두세요. 블루라이트가 뇌를 각성시킵니다. 비타민이 뇌를 살린다면 잠은 뇌를 청소합니다. 이 둘을 함께하면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잠이 뇌의 청소 시간이라면 식사는 뇌의 충전 시간입니다. 밥상 위의 음식이 그대로 기억력이 된다는 말은 과장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뇌에 좋은 식탁은 바로 지중해식 식단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덜 가공된 것, 덜 자극적인 것, 그게 답입니다. 지중해식 식단의 핵심은 좋은 기름, 단백질, 채소인데 이 중에서도 좋은 기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대표가 바로 올리브 오일과 아보카도 오일입니다. 이 오일들은 지중해식 식단의 심장이라 할 만큼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좋은 지방이 가득합니다. 혈관 노화를 막고 뇌세포를 부드럽게 지켜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뇌의 60%가 지방이기 때문에 어떤 기름을 먹느냐가 그대로 뇌 건강으로 이어집니다. 아보카도 오일은 밥 지을 때 한 스푼 넣으면 뇌 건강과 함께 저항성 전분이라는 특별한 성분까지 생깁니다. 저항성 전분은 혈당을 천천히 올려서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줍니다. 열에 강하기 때문에 밥 짓기, 볶음 요리, 구이 요리에 사용하기 좋습니다. 올리브 오일은 샐러드나 차가운 요리용으로 훌륭합니다. 둘 다 혈관과 뇌에 도움이 되는 단일 불포화 지방이라는 좋은 지방입니다. 포화 지방은 나쁘고 불포화 지방은 좋다. 이렇게만 외우시면 됩니다. 단백질은 새로운 기억을 쌓을 때 뇌 안에서 작은 건축을 해주는 재료입니다. 꾸준히 넣어줘야 뇌가 새로워집니다. 좋은 단백질 원천은 달걀, 두부, 생선, 콩입니다. 특히 아침 단백질은 집중력과 활력 호르몬인 도파민과 세로토닌을 만들어줍니다. 아침을 거르거나 빵만 먹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오전 내내 머리가 멍합니다. 아침에 달걀 2개나 두부 한 모 정도의 단백질을 꼭 챙기세요. 저녁에는 된장찌개, 청국장, 요거트 같은 발효식품으로 마무리하세요. 발효식품은 장 건강을 살려줍니다. 장이 건강해야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잘 만들어집니다. 실제로 우리 몸의 멜라토닌,
대부분이 장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 아셨나요? 잠이 좋아지면 기억도 오래갑니다. 과일은 색이 진한 과일을 기억하세요. 블루베리, 라즈베리, 호두 이런 것들이죠. 이 진한 색소가 바로 항산화 성분인데 뇌세포를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다만 과일도 당이 있으니까 후식으로 한 줌 적당량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과일을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혈당이 올라가서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밥으로 기본기를 다졌다면 이제 뇌를 깨우는 삼총사를 만나야 합니다. 오메가3, 비타민 D3, 마그네슘 이 세 가지가 모이면 머리가 맑아지고 기억이 오래갑니다. 오메가3는 뇌의 혈관을 청소하는 청소기이자 기억 회로를 감싸주는 코팅제입니다. 특히 DHA라는 성분의 비율이 높을수록 기억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신경세포끼리 신호를 주고받을 때 속도를 올려주는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생선을 많이 먹는 나라일수록 치매 발생률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수없이 많습니다. 비타민 D3는 흔히 햇볕 비타민이라고 부르지만 뇌에서도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부족하면 기분이 가라앉고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우울증 환자 대부분이 비타민 D 수치가 낮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비타민 D가 충분하면 뇌세포가 더 활발하게 작동하고 기억회로 연결이 촘촘해집니다. 중요한 건 D가 아니라 D3 형태여야 한다는 겁니다. D3가 인체 흡수율이 훨씬 높습니다. 마그네슘은 뇌의 브레이크입니다. 머리가 과열되면 생각이 너무 많아지고 잠도 안 오는데 마그네슘은 그것을 잡아줍니다. 신경을 안정시키고 수면을 깊게 만듭니다. 특히 엘트레오네이트나 글리시네이트 형태가 뇌로 바로 흡수되는 마그네슘인데 집중력, 기억력, 수면 질을 동시에 도와줍니다. 일반 마그네슘은 장에서 흡수되지만 이 형태들은 혈뇌 장벽을 통과해서 뇌에 직접 작용합니다. 이 세 가지는 아침에 다 몰아서 먹는 것보다 시간을 나눠서 먹어야 흡수율이 2배 이상 올라갑니다. 영양소들도 서로 궁합이 있거든요. 아침에는 오메가3와 비타민, B군을 식사 후 바로 챙기세요. 오메가3를 함께 먹으면 B군 흡수율이 올라갑니다. 지용성이라고 해서 기름에 녹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공복보다는 식사 후에 먹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점심에는 비타민 D를 챙기세요. 비타민 D는 햇빛과 함께 있을 때 가장 강력합니다. 점심 식사 후 밖에서 10분 정도 걷고 난 다음에 먹으면 좋습니다. 비타민 C를 함께 먹으면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어서 D의 작용이 더 오래갑니다. 저녁에는 하루의 긴장을 내려놓는 시간에 마그네슘을 챙기세요. 저녁 식사 후 편안해질 때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머리를 많이 쓴 날이나 스트레스가 많았던 날은 오메가3를 저녁에 함께 먹는 것도 뇌 진정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속이 더부룩한 분은 오메가3를 아침으로 돌리세요. 그런데 만약 이런 기본 루틴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 특히 공부하는 학생이나 머리를 많이 쓰는 직업을 가진 분들이라면 기억력 강화를 위한 집중 케어가 필요합니다. 뇌의 회로를 새로 깔아주는 영양 공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조합은 시티콜린, 커큐민, 포스파티딜세린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시티콜린은 뇌에서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아세틸콜린은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화학 물질이에요. 기억력과 집중력의 연결선을 두껍게 해주는 영양소로 공부하는 학생이나 머리를 많이 쓰는 분들에게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수험생들 사이에서 집중력 영양제로 많이 찾는 성분입니다. 커큐민은 강황에서 추출한 노란색 성분인데 뇌의 염증을 줄이고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카레에 들어가는 그 노란 가루 맞습니다. 그런데 일반 커큐민은 흡수가 정말 어렵습니다. 먹어도 대부분 그냥 배출돼 버려요.
그래서 리포커큐민이나 피페린 강화형 같은 흡수율을 높인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피페린은 후추에서 나오는 성분인데 커큐민 흡수를 20배까지 높여줍니다. 커큐민은 염증 억제뿐 아니라 기분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있어서 뇌가 맑아지고 생각이 덜 복잡해집니다. 머릿속이 항상 복잡하고 잡념이 많은 분들한테 특히 좋습니다. 포스파티딜세린, 줄여서 PS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우리 뇌세포막을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물질입니다. 세포막이라는 게 세포를 감싸는 얇은 막인데 여기가 유연해야 신호가 잘 전달됩니다. 나이가 들면 이 막이 점점 딱딱해지는데 PS는 이 막을 다시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신호 전달이 매끄러워지고 기억이 오래가며 인지력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경도 인지 장애 환자들에게 PS를 투여했더니 기억력 테스트 점수가 유의미하게 올라갔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이 세 가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기초 루틴, 즉 멀티비타민, 오메가3, 비타민 D, 마그네슘을 꾸준히 지킨 다음에 그 위에 추가로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기초 체력을 만든 후에 집중력과 기억력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건물을 지을 때도 기초 공사가 튼튼해야 고층을 올릴 수 있잖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이렇게 많은 걸 어떻게 다 챙겨 먹어요?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그래서 제가 실천 가능한 단계별 플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부터 하세요. 아침에 양치를 3분 이상 꼼꼼하게 하세요. 잇몸 마사지도 함께 하시고요. 물을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나눠 마시세요.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습니다. 밥 지을 때 아보카도 오일 한 스푼을 넣으세요. 이것만 해도 혈당 관리와 뇌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2단계, 일주일 안에 습관으로 만들 것들입니다. 저녁 10시 이후에는 핸드폰을 멀리 하세요. 침실에 가져가지 마세요. 대신 책을 읽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세요. 저녁 식사는 잠자기 3시간 전에 끝내세요. 늦은 야식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아침 식사에 단백질을 꼭 포함하세요. 달걀, 두부, 치즈 뭐든 좋습니다. 이것만 지켜도 오전 집중력이 확 달라집니다. 3단계, 한 달 안에 루틴으로 정착시킬 것들입니다. 멀티비타민을 아침 식사 후에 먹기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비싼 제품 살 필요 없습니다. 약국에서 파는 기본 제품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매일 먹는 겁니다. 오메가3를 추가하세요. 생선을 일주일에 3번 이상 먹기 어려우시면 오메가3 영양제가 답입니다. 저녁에 마그네슘을 먹기 시작하세요. 잠의 질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4단계, 석 달 후 더 강화하고 싶다면 시티콜린, 커큐민, PS를 하나씩 추가해 보세요. 한꺼번에 다 사지 마시고 한 달에 하나씩 추가하면서 본인 몸의 반응을 체크하세요. 모든 사람에게 맞는 만능 영양제는 없습니다. 본인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느끼면서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67세 퇴직 교사 김영애 씨는 2단계별 플랜을 6개월간 실천했습니다. 처음에는 양치와 물 마시기부터 시작했고 한 달 후 비타민을 추가했고 석 달 후 오메가3와 마그네슘을 더했습니다. 6개월 뒤에는 손주들과 대화할 때 예전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려줄 수 있게 됐고 책을 읽어도 내용이 머릿속에 남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본인이 변화를 느끼니까 자신감이 생기더라고 하시더라고요.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뇌를 쓰는 방식입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을 넣어도 뇌를 안 쓰면 퇴화합니다. 근육도 안 쓰면 빠지잖아요. 뇌도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라는 게 아닙니다.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째, 새로운 길로 다니세요. 매일 같은 길만 다니면 뇌가 자동 모드로 돌아갑니다.
출퇴근길을 한 달에 한 번씩 바꿔보세요. 새로운 자극이 뇌를 깨웁니다. 둘째, 손으로 뭔가를 만드세요. 요리, 그림 그리기, 정리정돈 뭐든 좋습니다. 손을 쓰면 뇌의 여러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셋째, 대화를 많이 하세요. 특히 다른 세대와의 대화가 좋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새로운 생각을 들으면 뇌가 유연해집니다. 넷째, 하루에 10분이라도 멍 때리는 시간을 가지세요. 끊임없이 정보를 입력만 하면 뇌가 지칩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하늘을 바라보거나 명상을 하면 뇌가 재정비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억력은 단순히 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불안하고 우울하면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과다 분비되면 해마라는 기억 저장소를 손상시킵니다. 그래서 정신 건강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감사 일기를 쓰세요. 하루에 감사한 일 3가지만 적어도 뇌가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웃으세요. 웃음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엔돌핀을 분비시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세요. 고립되면 뇌가 빠르게 늙습니다. 사회적 관계가 풍부한 사람일수록 치매 발생률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수없이 많습니다. 71세 독거노인 박철수 씨는 아내를 먼저 보내고 혼자 지내면서 말수가 줄고 기억력도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자녀들이 걱정해서 경로당에 나가시길 권유했고 처음에는 귀찮아하셨지만 억지로라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람들과 화투치고 수다 떨면서 머리가 맑아지는 걸 느끼셨다고 합니다. 6개월 후에는 손주들 이름은 물론이고 생일까지 다 기억하시게 됐습니다. 뇌는 쓸수록 좋아집니다. 특히 즐겁게 쓸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하자.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양치를 꼼꼼하게 하세요. 입속 세균이 뇌 염증의 시작입니다. 둘째, 물을 자주 마시되 적당량을 지키세요. 하루 2리터면 충분합니다. 셋째, 좋은 기름을 먹으세요.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오일, 오메가3가 뇌의 윤활유입니다. 넷째, 잠을 제대로 자세요. 깊은 수면이 뇌를 청소합니다. 다섯째, 비타민 B군을 챙기세요. 신경 신호를 강하게 만듭니다. 여섯째, 오메가3, 비타민 D, 마그네슘을 시간대별로 나눠 먹으세요. 흡수율이 2배 올라갑니다. 일곱째, 필요하면 시티콜린, 커큐민, PS를 추가하세요. 기억 회로를 새로 깔아줍니다. 여덟째, 새로운 자극을 주세요. 같은 길만 다니지 마세요. 아홉째, 사람들과 어울리세요. 대화가 최고의 뇌 운동입니다. 열째, 감사하고 웃으세요. 긍정적인 마음이 뇌를 젊게 만듭니다. 기억력은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관리하는 습관입니다. 밥 한 공기, 영양제 한 알, 그리고 오늘의 작은 선택이 내일의 기억을 지켜줍니다. 누구나 나이를 먹지만 모두가 늙는 건 아닙니다. 뇌를 아끼는 사람은 기억이 천천히 늙습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밥에 오일 한 스푼을 넣든 비타민을 제때 챙겨 먹든 저녁에 핸드폰을 멀리 두든 작은 실천이 쌓이면 기억력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뇌는 아직 충분히 젊습니다. 단지 제대로 된 관리를 못 받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6개월 후, 1년 후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손주 이름을 정확히 부르고 업무 회의에서 자신감 있게 의견을 말하고 친구들과 예전 이야기를 생생하게 나누는 모습을요. 그 모습은 꿈이 아니라 충분히 가능한 현실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기억을 지키세요.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정보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